용복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또 목적으로서 차고 있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안용복은 부산 동네 출신의 그 역관이면서 잠상 행위를 하는 자. 잠상은 어떤 면에서도 몰래 하는 그 상업.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밀무역을 하는 자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의 역할이면서 잠상이었던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로에 대한 소상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어 자료와 한국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안용복은 그야말로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어 관리와 일본어 관리들을 주물럭거린 그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관이고 상을 하는 다 보니까 그런 능력을 구비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용복이 살았던 그 시대의 경우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정 때 많이 울릉도로 건너가는가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 원고를 새로 쓴 겁니다. 이 17세기의 경우는 이 소빙기에 의한 대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빙기가 닥쳐오면서 이 기상이변에 의한 한발, 폐농, 기근, 전염병의 대재난이 공석을 합니다. 냉해로 인해 갖고 농작물의 그렇게 수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폐농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전염병이 극성을 합니다. 이 원인의 경우는 태양 흑점이 삭제하겠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고 유별난 하산활동이 있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 소비가 닥쳤다. 그리고 외계 충격에 의한 대재난, 해성이라든지 위성이 지구로 진입을 하면서 이 문제를 발산하면서 이제 태양을 가리면서 냉해로 소비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외계 충격에 의한 지구 기온을 급강하는 어떤 면에서 공룡이 소멸된 이유도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7세기에 흔히 이제 대재난이 일어났다 하는데 우리나라 경우에 보면 1450년에서 1850년까지 400년간 지속되었다는 설도 있고 1500년에서 1750년, 250년 동안 지속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정기는 17개에 해당합니다. 대개 보면 지금 사극에 보면 허준이 방영도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장혜빈, 장옥정 사랑에 살다가 얼마 전에 종영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전에 춘호가 만들어졌던 시대는 이 시기입니다. 17세기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춘호 경우에 보면 제주의 역병이라든지 그런 대재난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경우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 소빙기에 의한 대재난의 절정기 시기는 1651년에서 1700년 이 절정기입니다. 그 중에서 1650년대 혹은 1670년대, 1690년대 후반이 절정입니다. 이 1690년대는 안용복이 울릉도 독도를 건너간 기록이 나옵니다. 이 1670년에서 1671년은 이 2해 동안 100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대개로 보면 이 시대의 인구의 경우는 조선의 인구는 한 650만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6분의 1이 죽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이 하나 죽어도 모르는 상태로 나옵니다. 이 현종 때 보면 1671년 이 기록에 볼 것 같으면 이제 수령들이 이 멀건 죽을 꺼내다가 나눠오거든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한나절 순서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처음 이제
죽을 먹고 예, 막 펴고 펼치면서 보니까 주변을 돌아볼 마음이 나는 거죠. 그다음 보니까 자기 아내가 기다렸다 지쳐서 저승사람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록하면서 둘이 애가 죽어도 모른다. 이런 별도 이 1695년, 1696년의 경우는 경신대기근 못지않은 대재난. 이게 이 1696년에 안녕복이 두 번째로 울릉도 독도를 거쳐갖고 일본에서 건너간 시기입니다. 자, 이 소빙기가 초래한 세계의 변화는 냉해로 인한 농업의 심각한 위기가 닥칩니다. 실종, 기근, 전염병, 충해, 불황, 반란, 전쟁, 흉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공업 분야 변화는 보온성 높은 모직물이라든지 피가 이 수출 상품의 지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면화 재배와 민중물이 보급됩니다. 유럽의 경우에 벽난로가 보급되고 조선의 경우에 숙종 때 보면 온돌이 전국적 민간에 보급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유럽인들의 해상 활동은 농업 경제와 환경을 보충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로 나온 거죠. 자, 이 소빙기가 초래한 세계의 중심축의 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의 변화는 농업이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보니까 농업 국가였던 프랑스, 독일이 쇠퇴합니다. 경제적 우세국으로 부상하는 건 네덜란드와 영국입니다. 이 네덜란드는 곡물교육 등 국제교육의 장점을 가집니다. 있죠. 그리고 영국의 경우는 모종물 생산과 석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영국과 네덜란드가 중심축이 되는 거죠. 동아시아의 변화는 농업 국가였던 명나라와 조선이 심각한 위기를 맞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경제적 우세국이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일어나죠. 그리고 친초 한 번은 나는 어떤 면에서 이 대기근에 의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대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을 막기 위한 노력들의 경우는 허준이 1613년에 동의보감을 그 다음에 신창 백원방이라든지 백일도 신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의료 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18세기의 경우에 민간의 의료 보급이 그거는 어떤 면에서 17세기의 대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전염병을 막기 위한 그런 노력들로 인해 갖고 이 18세기에 보면 민간 의료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가 처방을 위한 의학 관련 수백이 지방 양반들이 다 구비를 해요. 또 이제 삶의 개척을 위해서 서울로 몰려든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서울에도 가면 KTX에도 서울역에도 보면 노숙자들이 천지죠.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이 노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숙정대 경우에서 서울의 경우에 보면 치료사업이라든지 이런 죽을 나눠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서울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인구가 이때 경우에 배로 번영을 뭐 당초 10만 명인데 20만 명입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예언서라든지 관람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교인이 주목되고 그래서 뭐 정강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화적이라든지 이 장길산 등이 군도가 들어갔습니다. 강성이의 장길산이 이제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까지 한국일보에 연재되었습니다. 이때 경우에 보면 우리 역사학계가
식민지 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조선 후기 사회를 발전적으로 그려낸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성형으로 장민을 무대를 조성해 생활에 대한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 활성화되는 글로 그려내는데 1990년대 후반 내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식민지 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선 후기 사회를 너무 장밋빛으로 물들었다는 그런 자각 비슷한 게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학교에서 이제 역사 깨우고 연구 성과를 받아들여갖고 강서경의 단결산에 대한 비판도 일어나고 그럼 금판 발랑이라든지 숙종대 금계라든지 살주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미륵신앙이 유행을 하고 이 대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중에서 국경을 넘는 건물자들이 조선에서 청나라로 들어가고 그리고 청나라에서도 조선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급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종 때 국경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산 전기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가진 자가 위덕을 발휘한 자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보면 10년대 지주들이 부를 획득하는 게 기회가 없다. 어떤 면에서 헐값으로 농토를 사들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나 노블레서 우리 이제 특권 계층으로 솔선수범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628년에 이빈이라든지 1661년에 이 순창 재력가 그 경우에 보면 이제 기하자들한테 그런 복직들을 나누고 대표적인 게 경주 최부자들. 이 가진 자가 미덕을 발휘하는 경주 최부자들은 12대 만석군 9대 진사를 대처합니다. 그 가운데 경우는 가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재산은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과객을 구하객을 대접하라. 흉년기에 남은 농밭을 매입하지 말라. 채식 가문 며느리들은 시집온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사방백리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어떤 면에서 대전하는 것을 겪으면서 이런 가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주 최씨의 경우는 최진립, 최동양, 최국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1664년에 최동양이 서거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상중 때 이 명화적이 100명이 경주 최고자 찍었고 그야말로 이때까지는 전형적인 양반 지주다 보니까 이 도적들이 이제 지주 가문을 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국선 아들이 경우에 보면 피해 상황을 경주부위원회에 밝히면서 공정을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나중에 재산을 되찾겠다는 노력을 의해 갖고 경주부위원회에 공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1670년에서 71년 때 대재난이 일어나면서 다시 명화적으로 이 처벌자들이 습격을 그것을 떼고 보면 명화적 중에 이 소작농 그리고 노비들 최고자들과 노비들이 참여한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이 최고처는 그야말로 깨닫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작이라든지 노비 또 빌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구사하고 이제 이 나눔을 지켜내고 나오면서 상생으로 길을 그래서 이제 최부자들도 이 가원 6개의 가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대이익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국민구제를 위한 광고라든지 군자국을 동원합니다. 사유국을 동원하기 위해서 납속과 공명청을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양반의 수사가 걱정하는 이유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법이라든지 고역제라든지 양정사업과 호태계, 양력 이정청을 만듭니다. 이거는 민의탈에 대한 정책. 그리고 유기화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사회 발전을 사회적 처벌을 하고 어떤 면에서 명나라는 망하고 청나라는
명청 교체가 일어납니다. 조선일보 경우에 이런 이 대기근을 극복하기 위한 그 정부하고 노력으로 인해 갖고 또 가진 자 리더를 또 발휘한 사람들이 이해 갖고 어쩌면서 이 조선 왕조는 멸망하지 않고 18세기 때 영동적 무렵에 한경군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숙종 때 이런 여러 그 특징은 민의 이탈을 또 가속하는 그러다 보니까 명화대이라든지 장대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와 섬으로 진출한 사람들 이 열린 공간은 그 바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중의 그 질국을 해방시키는 메시아를 그 영원하는 그 기운이 그 바다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갈고를 합니다. 함양 그 김인정 그 촬 이제 제인 그 문초 그 기록입니다. 거기에 하고 이영창 그 촬에 그 보면 이 해도 중 정성진인의 그 출력을 그 맞이하는 그 기록이 있고 그리고 해도정이 이제 유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서 바다를 이상향으로 그리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녕곡 그 경우에 보면 이 울릉도 그 경우는 수령이 있죠. 그러니까 이 조선 후기에 동남의 영남민들이 울릉도 그 복도로 가는 그런 행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그 경우에 보면 한국과 일본에서 울릉도를 두고 이걸 분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적으로 불리한 오야 무라카와 가문에 의해서 울릉도가 난처합니다. 그걸로 인해 갖고 울릉도 영유군이 그 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하는 그런 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녕국 경우는 어둠에서 이 독도를 지키는 그 영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녕국이라든지 그 박어준의 그 경우에 그 울진을 그 통해서 이제 이 울릉도 그 국적을 넘어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